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동맹국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과 캐나다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인데 중국은 각 국가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한국 정부에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각 8일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영국 정부의 인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역시 같은 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해온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6일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사건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가 이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각국에서 외교적 보이콧은 계속되지만 선수들의 출전을 막는 스포츠 보이콧은 강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보이콧 운동을 동참하는 국가들을 향해 맹목적인 추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게는 중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 개봉을 허용하고 중국산 요소수 수출 협조 약속을 하는 등 보이콧 동참을 막으려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익을 취해야 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 영국과 캐나다까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대열에 서면서 중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미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5개의 회원국 모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보이콧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한국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개최국인 중국을 망신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치르면서 전 세계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개최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기 위한 계산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도 부담을 주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IOC는 올림픽이 정치와 이념을 넘어 200개 넘는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경쟁한다는 점을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외교적 보이콧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외신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2월 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048만 2,143명, 누적 사망자는 81만 4,41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만 1,72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4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9만 4,282명, 누적 사망자는 25,9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1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5,378명, 누적 사망자는 1,439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4,730명, 누적 사망자는 1,69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애틀랜타 인사이드가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컨테이너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도
참 어려운 경제에 저희가 좀 많은 세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마켓이나 이런 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좀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햅쌀 강원도 이제 고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북하고 붙은 데예요. 한국에서 이제 오대미 쌀이 나오는 데가 철원하고 이제 강원도 고성인데 그 햅쌀을 요번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또 요번에 그 연말이고 해서 이 햅쌀을 좀 노인분들한테 한번 그 맛있는 한 끼를 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햅쌀을 좀 도네이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오대미 햅쌀 아마 미국 최초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년 묵은 천일염 소금을 비롯해서 강원도 강릉에서 나온 수제 선물 한과 세트, 그 다음에 보리 굴비, 그 다음에 그 청도에서 나온 반건시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셔가지고 그 새로운 상품이 많으니까 참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9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를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승인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AP통신은 부스터샷 대상 확대 조치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와 최근 오미크론 새 변이가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대북 의료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48만 달러 규모의 백신 콜드체인 장비와 인공호흡기, 마스크, 체온계 등 22개 품목이 북한에 지원됩니다. 대부분 중국산으로 알려졌으며 덴마크와 영국, 인도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해상 운송될 예정이지만 오미크론 새 변이 확산 등으로 북한 당국이 봉쇄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 운송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여성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부인 맥켄지 스콧을 선정했습니다. 포브스 측은 1위 선정 이유에 대해 현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을 공유하면서도 억만장자들이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을 단번에 뒤집어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여성 2위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3위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